잘 나가던 디자인 대행사를 나와 디자인 스튜디오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단 1원도 벌지 못했습니다. 전 사업이 아니라 파산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 망가졌던 시간들이 제 사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요. 처음엔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겠다는 절박함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박함은 생존에서 존재 이후로 질문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왜 이걸 계속해야 하는지, 내가 만든 서비스는 도대체 누구에게 필요한 건지. 그때부터 저는 디자인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걸 해야 하는지 이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질문들이 제 사업을 어떻게 바꾸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결국 이전 영상에서 말했던 저만의 사명이란 걸 어떻게 끄집어내게 됐는지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재직 당시 저는 대기업, 공공기관과의 대형 프로젝트 경험도 있었고 실무 경험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겠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절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처음 서비스 정보를 위해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부터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유행하는 디자인 스타일을 흉내내고 그럴듯한 문장들을 베끼고 스톡에 서 있어 보이는 사업, 작업실 사진들을 긁어넣었습니다. 그저 유행이나 돈 잘 버는 디자인 회사들을 따라만 하면 저도 잘 벌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상세 페이지를 고치고 포트폴리오를 다시 만들고 외주 플랫폼에 올리고 또 고치고 또 올리고 매일 13시간, 14시간씩 주말도 없이 작업했지만 매출은 0원이었습니다. 무려 6개월 동안이요. 처음엔 무기력, 그 다음은 분노, 마지막엔 자존감이 바닥을 뚫었습니다. 견적 요청을 위한 메시지가 와도 답장 보내는 게 무서울 정도였죠. 결국 생계가 어려워졌고 서비스 단가를 제가 먼저 후려치기 시작했습니다. 2주 밤을 새워 작업하고 30만 원을 받았을 때 그 돈이 고마워서 울었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선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는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디자이너가 아닌 사업가로서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경영, 마케팅, 세일즈, 닥치는 대로 책을 읽고 사례를 분석하고 다양한 이유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나만의 작은 독점 취향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그저 좋아 보이는 것들을 따라만 했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대체 가능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제야 이런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왜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나는 어떤 브랜드가 되고 싶은 건지. 그 질문들이 결국 과거의 저를 다른 길로 이끌었습니다. 단순히 잘 되는 브랜드가 아니라 내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증명하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 사명을 찾게 된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밤새 기획하고 제작한 상품, 몇 번을 고쳐 올린 상세 페이지. 하지만 고객은 우리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말고도 이 일을 할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작은 브랜드는 선택받기 위해 존재하면 안 된다. 선택을 받을 게 아니라 선택지 자체를 없애야 한다. 즉, 독점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작은 브랜드일수록 절실하게 독점을 추구해야 합니다. 만약 독점하지 않으면 곧바로 무수한 대체품 중 하나가 됩니다. 우리보다 저렴하거나 품질이 좋아 보이거나 리뷰가 많은 누군가가 나타나면 고객은 망설이지 않고 갈아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됩니다. 가격을 낮추고 품질은 올리고 시간은 더 들고 남는 건 더 없어지고, 이게 바로 평범히 자초한 함정입니다. 더 큰 문제는 작은 브랜드는 이런 싸움에서 대기업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거죠. 대기업은 대량 생산으로 단가를 낮출 수 있고 전담 인력으로 품질을 높일 수 있으며
이미 구축된 유통망으로 고객에게 훨씬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들과 같은 룰로 싸우는 순간 우린 이미 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찾은 답은 이겁니다. 우리는 독점 기반의 사명을 추구해야 합니다. 아직 누구도 해결하지 않은 문제를 가진 고객들을 찾고 나만의 방식으로 해결해주는 방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마케팅 전략이 아닙니다. 우리 브랜드가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를 만드는 과정이죠. 저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진 고객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제는 작고 분명했지만 누구도 해결하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돈이 안 되거나 번거로워서 대부분의 브랜드가 외면한 문제들이었죠.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만이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작은 문제를 해결하려 하니 정말 조금씩이지만 저에게 궁금해하는 사람들, 문의를 주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 제 아이디어가 완성된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해졌습니다. 내가 풀 수 있는 작지만 분명한 문제를 해결하는 순간 고객은 저를 단순한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보기 시작한다는 걸요. 독점 시장을 만든다는 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누구도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나만의 시장, 그리고 한번 들어오면 쉽게 이탈하지 않는 중성 고객. 이게 만들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바로 그 순간부터 고객과의 관계는 누적되기 시작하고 불필요한 경쟁은 사라지게 됩니다. 지속적인 현금 흐름이 생겨나고 우리는 점점 더 안정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독점 시장이라도 나중에 대기업이 따라 들어오면 끝 아닌가요? 맞습니다. 대기업은 언제든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력, 인력, 시스템에서 우린 절대로 그들의 상대가 될 수 없죠.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건 독점 시장의 진짜 무기는 고객이 쉽게 이탈하지 않는다에 있습니다. 어떻게 무기로서 기능하냐고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변화를 싫어합니다. 지금 쓰고 있는 제품이 충분히 만족스럽다면 쉽게 바꾸지 않으려고 하죠. 다른 걸 샀다가 생각보다 별로면 돈만 벌 수도 있고, 새로운 브랜드의 제품을 쓰려면 배워야 하고, 또 시간이나 기타 리소스가 요구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걸 통틀어 전환 비용이라고 합니다. 즉, 작은 브랜드라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면 고객은 좀처럼 다른 브랜드로 쉽게 이탈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전환 비용이 우리가 대기업과 맞설 수 있는 중요한 무기가 됩니다. 노션은 초기부터 모든 워크플로우를 통합하는 올인원 생산성 툴이라는 작은 독점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당시에도 문서 툴 시장은 이미 MS4의 워드, 구글 독스가 장악하고 있었고 트렐로나 에버노트와 같은 생산성 툴들도 많았죠. 하지만 노션은 작은 팀이나 프리랜서들이 필요한 올인원 정리 시스템을 중심으로 시장을 공략하면서 팬덤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노션의 대세와 이후 구글은 독스, 킥들을 중심으로 스마트 캔버스 기능을 도입하며 힙어플은 블록 기반 문서 구조, 템플릿 시스템 등을 점진적으로 고도화해왔습니다. 하지만 노션 유저들은 굳이 번거롭게 새로운 툴을 배우고 기존 워크플로우를 옮기며 팀원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을 바꿀 필요가 없었죠. 이미 충분할 정도로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션은 기존 경쟁 시장에 진입하지 않고 자신만의 워크플로우 중심의 소규모 시장을 만들고 장악함으로써 경쟁이 아닌 자기만의 독점을 실현한 셈입니다. 전환 비용은 상대적으로 작은 브랜드가 큰 기업과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고객이 바꿀 이유를 느끼지 않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브랜드 충성도의 핵심이며 작은 브랜드의 생존 전략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노션과 같은 거대 서비스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처럼 작은 브랜드, 1인 사업자에게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허가기 전엔 나 정도의 디자인 실력이라면 혼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겠지라고 판했었죠. 하지만 그 실패 끝에서 저는 제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 그 질문이 제 사업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사명을 발견하게 만든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잘하는 디자이너가 아닌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존재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저만의 독점 시장을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실 수 있어요. 나한테는 그런 독점 시장이 없는데 내게 그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을까?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독점 시장이란 말 자체가 너무 거창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이젠 알게 됐습니다. 그럴싸한 아이디어보다 작고 구체적인 불편함 하나에 집중하는 게 시작이라는 걸요. 남들이 그냥 지나치거나 귀찮아서 피하는 문제들, 그 문제를 진심으로 해결하려 할 때 우린 이미 경쟁을 벗어난 영역에 들어서게 됩니다. 페이팔의 공동창업자 피터 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풀리지 않은 문제에 기회가 있다. 독점 시장은 화려한 시장 규모가 아니라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누구도 해결하지 않은 문제로부터 생깁니다. 기회는 시장에 있는 게 아니라 문제에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보여도 누군가에겐 반드시 필요한 브랜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만의 방식으로 당신만의 문제를 해결한다면요. 저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임한다면 방법은 반드시 보이게 되어 있으니까요. 저는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도 부담 없는 비용으로 제대로 된 브랜딩 전략과 디자인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두 갈래뿐입니다. 수천, 수억 원을 요구하는 브랜딩 대행사, 혹은 로고 하나 던져주고 사라지는 저가 외주 플랫폼. 그 사이에서 스몰 브랜드는 늘 소외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문제로 받고 이 지점을 나만의 독점 시장으로 만들어갈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여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남들이 외면한 고객들의 문제를 해결할 때 사업은 경쟁을 넘어 독점으로 나아갑니다. 저처럼 사명을 가진 작지만 단단한 브랜드들이 세상에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라면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그런 여정을 함께할 브랜드들을 위한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사명을 실현해가는 방법을 계속 나눌 예정입니다. 당신의 브랜드가 경쟁을 넘어 독점이 되는 그날까지 제가 옆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당신도 당신만의 사명을 찾고 싶다면 이 여정을 함께 걸어보세요. 앞으로도 작지만 단단한 브랜드들이 어떻게 사명을 실현해가는지를 계속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